あるのは東京電力としての姿勢なんじゃな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이렇게 지구와 주변국들의 피해를 주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IAEA를 못 믿겠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그거는 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고 IAEA는 바로 국제적 원전 마피아인 셈입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고요.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 다 민주당에 있습니다.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폐수를 태평양에 곧 버리려고 일본이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해결료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 논설위원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 걱정은 바로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투명하지 않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중요한 고기마다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처음에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액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방사성 오염수 처리 시설이 물과 분리가 어려운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2020년 8월에야 탄소 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탄소 14의 반감기는 5730년으로 생물에 꽤 축적됩니다.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573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에는 알프스의 오염물질 여과 필터 25개 중 24개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로부터 2년 전인 2019년에도 똑같은 필터 파손이 있었지만 도쿄전력은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このハードウェアが装置がどうかっていう多分それ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今ここまでの議論出てきてるのはむしろ根本にあるのは東京電力としての姿勢なんじゃない。 일본 언론이 도쿄전력을 비판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시찰 투어를 운영했는데요. 알프스로 정화한 오염수가 담긴 병에 방사선 중 감마선만 검출되는 선량계를 갖다 댄 뒤에 반응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베타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량계로는 삼중수소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감마선이 방출되는 세슘의 경우도 농도가 상당히 높아야만 측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 초기에 해결료 봉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 그러니까 멜트다운을 부인하다가 사고 2달 만에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건설 당시에 비용을 아끼려고 해수면과 비슷한 높이로 원전을 짓는 바람에 사고가 난 뒤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쏟아져 들어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도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저러는 걸까요? 일본 알프스 소위원회 사무국은 2018년 5가지 처분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해양 방출이 34억 엔으로 가장 쌉니다. 34억 엔이면 대략 340억 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수증기 방출이나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나 지층 주입 등 다른 방안들에 비하면 10배에서 100배가량 쌉니다.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비용 때문에 제일 싸죠. 다른 방법은 그 공이 하나 붙고 앞에 숫자가 2, 3, 4, 5 올라가거든요. 뭐 수소로 방출한다, 증기로 방출한다, 지하 매립한다. 근데 그건 덜러를 했다가 그냥 쑥 들어가고 버리는 게 340억 원이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해양 투기는 유일한 해법이 아닙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는 이유는 그 방법이 깨끗하고 안전해서가 아니라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스트론튬이 몇 베크렐이니 기준치의 몇 배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논란에 불과합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일본이 이렇게 지구와 주변국들의 피해를 주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너무나 이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IAEA를 못 믿겠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세상에 믿을 데가 없죠. 예, 그거는 저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고 또 우리나라의 그 박사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 것은 2021년 4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5년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세계를 대표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IAEA 검증 발표를 기다린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IAEA와 일본의 특수관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출연금을 낸 나라이고 일본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IAEA의 유형 무형의 지원 및 후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본인 아마노 유키아가 2009년부터 2019년 숨질 때까지 만 10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IAEA가 세계 원전업계 및 원전 이용 국가들의 이익단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엔 산하기구 또는 전문기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립단체입니다. 여러분 원전 마피아라는 말 아시죠? 원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 수혜를 누리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IAEA는 바로 국제적 원전 마피아인 셈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빨리 없애는 것이 IAEA와 일본의 공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이익 공동체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야당일 때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입니다. 결의안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요. 원자력 기구도 뭐 안전하다 그랬고 이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이랬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괴담을 믿지 않으면 믿을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는 괴벨스의 선동 정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주술적 구판을 멈추고 얌전히 과학적 결과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광우병이라든지 사드 문제로 성주 참외가 다 못 먹는다 그랬는데 성주 참외 그 당시에 매출액이 떨어져가지고 참외 밭을 갈아엎는 분도 생겼었거든요. 민주당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보상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방사능 괴담으로 횟집이나 어민들이 어려워지면 이 책임 다 민주당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편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는 빨리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3월 교도통신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 철폐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권이 오염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피해온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일본의 설명이 한국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 이해를 구하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을 이해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먼저 이해를 결심해놓고 시찰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요식 행위라고 생각하고 들러리라고 비판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입으로는 과학을 말하지만 정작 과학을 무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일본입니다. 삼중수소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삼중수소가 수소의 한 종류로 빗물이나 바닷물, 수돗물, 우리 몸에도 존재하며 미약한 방사선이 방출되지만 종이 한 장으로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이고 체내에 들어가도 축적되지 않고 물과 함께 배출된다고 주장합니다. 삼중수소의 베타 방사선이 체외에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부 피폭 위험성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DNA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130개 이상 있는데 대부분의 논문이 삼중수소로 인한 유전적 손상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기적으로 결합한 삼중수소를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다른 핵종보다 더 길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삼중수소는 생체 축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쪽이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근거가 우리나라 원전도 삼중수소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54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전 중인 원전을 식히는 데 필요한 냉각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와 노심용융으로 노출된 해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수치를 갖다 대도 넘어설 수 없는 차이입니다. 방사성 물질도 국내 원전은 17종인데 비해 후쿠시마 원전은 64종입니다. 한국도 오염수를 방출한다는 발언의 원전은 일본입니다. 우리로 치면 환경부 장관이 환경상을 지낸 하라다 요시아키가 2019년 9월 20일 말한 건데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내는 논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앞에서 도쿄전력의 상습적 거짓말을 말씀드리면서 알프스라는 장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세계적 과학저널 사이언스도 이 장비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이언스가 올해 1월 보도한 기사 제목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 폐수를 태평양에 곧 버리려고 한다입니다. 이 기사에서 미국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방사능 측정 전문가인 페렌츠 달러키 베레스는 오염수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모른다고 말합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의 4분의 1에서만 소량의 물을 샘플링했고 삼중수소와 제한된 수의 다른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측정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은 각기 다른 농도로 나타나 여과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합니다. 주요 핵종의 농도가 들쭉날쭉한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인 아르준 마크히자니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일본이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이번에 받았다는 데이터도 비슷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크 이자니는 일본 정부는 알프스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 탱크 그룹당 30리터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쇼온버니 위원은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삼중수소에만 포커스를 두고 방사선 영향이 적고 피해가 거의 없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대표인 반 히데유키도 일본의 고의적 삼중수소 프레임을 지적하면서 우라늄 238, 플루토늄, 아메리슘 241 등 다른 핵종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히 우라늄의 경우 반감기가 무려 45억 년이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 분열하며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폐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내에 폐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파괴적입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멜트다운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원자로를 둘러싼 원통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녹아 철근이 노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노출된 해결료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원자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해결료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과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오염수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도쿄전력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지와 불신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적 두려움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찍어 누르면 집단적 반발이 생깁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미국 소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활활 타올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당은 작금의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광우병 같은 괴담으로 치부하는데 오히려 일본의 방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광우병 사태 초기와 닮았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불신과 두려움이 커지고 반발도 커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 신뢰성을 잃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산물이라는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라 잠재적 폭발성도 비슷하게 큽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는 일방적인 정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정말로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WHO의 응용의 기준은 1100베크렐입니다.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오염수는 방류할 것이고 그것은 안전해. 그러니까 먹어. 의혹을 제기하면 다 괴담이야. 민주당과 괴담 선동꾼들의 공포 마케팅은 멈춤이 없습니다. 국민이 수산물 소비를 꺼리고 어민들이 업종 전환까지 고민하는 게 모두 야당의 선동 때문일까요? IAEA가 모두 6차례에 걸쳐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집중 해부해보니 검증이 아니라 족집게 컨설팅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오염수를 일본 내에 두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IAEA가 문제없다 한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일본 해양 생태계는 문제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고.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지난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룬 방송 이후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달 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소금과 건어물 사재기와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마치 일본의 호위무사처럼 무리하게 오염수 방류를 감싸고 있습니다. 야당은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 보니 이렇게 극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우격다짐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IAEA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니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연합회 우성주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 대책이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염수는 방류할 것이고 그것은 안전해. 그러니까 먹어. 의혹을 제기하면 다 괴담이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니까 불신이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말을 세게 합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은 우리의 그 기준, WHO의 응용의 기준은 1100베크렐입니다. 그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이에 대한 어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덕수 총리님은 국정을 책임지신 분이 정확한 검증 절차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오염수를 마시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시다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화가 난 어민들은 제주와 완도 등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은 어민들을 돕겠다며 횟집 먹방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물 기피 책임을 야당에 돌립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가 파탄의 위기에 몰리고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괴담 선동꾼들의 공포 마케팅은 멈춤이 없습니다. 국민이 수산물 소비를 꺼리고 어민들이 업종 전환까지 고민하는 게 모두 야당의 선동 때문일까요? 뭔가 본말이 뒤바뀐 것 같지 않나요? 정부가 기다려보자던 IAEA 최종 검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해양 방류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서둘러 결론을 내버린 정부와 여당의 믿지 못할 행태가 더 중요한 이유 아닐까요? 해양 방류로 답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온 것은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IAEA는 폭발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에는 IAEA 전문가 그룹이 5가지의 오염수 방출안을 제시하면서 일본 정부에 빨리 결정하라고 체근합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2월 10일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를 포함한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IAEA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차례로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매설, 지층 주입입니다. 지층 주입은 오염수를 2,500m 땅속에 주입하는 것이고 지하매설은 시멘트와 섞어 땅 밑에 묻는 겁니다. 수소 방출은 전기 분해를 거쳐 기화시키는 방안입니다. IAEA는 이 3가지 방안이 규제나 기술, 시간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이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답합니다.
수증기 방출은 오염수를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 2가지를 추천한 겁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방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 소속인 페랭 달로키베레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중수소가 콘크리트에 흡수되면 축적이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의 접촉이 거의 없는 교량과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와 함께 모르타르 고체화해서 콘크리트 탱크 안에 부어 영구 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1950년대 서베너강에 지은 핵시설이 택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가장 단순하게 지금 후쿠시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저장 탱크를 늘려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안을 마다하고 굳이 해양 방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싸고 또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대국 일본의 선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기적이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헌민주당 등 야당도 まだ若干のでありますが余裕があること、そして隣接地も含めてですね、さらに用地を確保して 해양 방류 이외의 방법을 찾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여당은 마치 해양 방출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와 여당입니까? At Japan's request, the IAEA stands ready to provide technical support. Controlled water discharges into the sea are routinely used by operational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nd in the region.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7월 4일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 언론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기시다 총리가 결단하게 될 것이라며 마치 고독하고 위대한 영웅적 결단이라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IAEA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해양 방류를 향해 달려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IAEA가 모두 6차례에 걸쳐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집중 해부해보니 검증이 아니라 족집게 컨설팅이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저장 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137만 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137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정화하고 희석해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137만 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발생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37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동안 최소한 그 2배 이상의 오염수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뒤에 폐로가 완료될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기 안에 폐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추가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오염수를 일본 내에 두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 장치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핵종이 걸러진다고 밝혔지만 탄소 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요. 그런데 나머지 핵종도 한 번에 걸러지는 게 아닙니다. 2020년 일본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용지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의 30% 정도만 방사성 핵종이 법정 허용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을 뿐 나머지 70%의 탱크에는 많게는 법적 허용치의 5에서 100배 정도 높은 방사성 핵종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화장치를 거쳤는데도 스트론튬 902 기준치의 1만 4,000배까지 검출됐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프스는 수시로 고장납니다. 스트론튬 90은 죽음의 죄로 불리는 독성 물질로 동식물이 섭취할 경우 배출되지 않고 쌓이면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뼈에 축적되는데 고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실체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진단은 모른다입니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이 올해 2월 내놓은 처리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이용해 1차 처리를 한 뒤에도 오염수에 어떠한 핵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대신 2차 처리를 한 뒤 해양 방출 전에 30개의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뿐입니다. 원래 64개이던 것을 30개로 줄여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핵연료봉에 노출된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전모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일본도 잘 모르는 걸 한국 정부와 여당은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걸까요? 지난 5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에서 잡힌 우럭에서 무려 1만 8,100베렐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치의 18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도쿄전력의 대책은 뭘까요? 오염된 물고기가 항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겹으로 그물을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염수는 그물을 통과하죠. 물고기만 먹으면 세슘도 막아지나요? 치명적 독성을 가진 세슘 137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크고 유전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월엔 같은 곳에서 쥐 노래미가 잡혔는데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무거운 성질이라 바다에서도 바닥에 쌓이거나 심층수에 섞입니다. 일본 주장대로 기준치 이하로 걸러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해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표층수만을 주목하고 있는데 표층수와 심층수는 해류 이동 경로가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심층수와 해저토를 따로 조사하자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대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수산대국 노르웨이나 일본보다도 많이 먹습니다. 회로 먹고 구워 먹고 졸여서 먹고 찌개도 끓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2년 뒤인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후쿠시마 해원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수입을 금지한 게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합니다. 1심에선 한국이 졌습니다. 당시 미국이 WTO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한국의 주장은 실패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2019년 기적적으로 2심에서 이깁니다. 1심에선 한국이 후쿠시마산 식품의 위험성을 문제 삼았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했는데 2심에선 식품이 나온 장소의 위험성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돼서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국산 식품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동일한 대처를 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차별 우려를 해소한 겁니다. 후쿠시마라는 장소의 안전성 여부가 수산물 수입 금지 논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후쿠시마라는 장소는 안전한 곳이 되고 후쿠시마 수산물도 안전한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 허용과 수산물 수입이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별개가 아닌 이유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 위험에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일본의 보고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을 근거로 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양립할 수 없다. 오염수 방출은 동의하지만 수산물 수입 금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때를 쓰듯이 좀 봐달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논리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최소 6개월 보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하라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게 난처할 겁니다. 그럼 야당과 여론의 반발과 압박을 핑계 삼으면 됩니다. 잘못 깬 단추를 풀어 사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논설이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입니다. 대놓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겨냥해 막말 수준의 공세를 퍼부었던 자신만만 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더구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이 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겁니까?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1987년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리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은폐가 아니면 뭔가요? 성면이나 DDT 같은 악성 유해 물질도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기까지는 수십 년에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8월 24일부터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위기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핵쓰레기를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뻔뻔함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입니다. 대놓고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차관급 인사에게 떠맡겨놓고
대통령은 뒤에 숨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바로 며칠 전인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겨냥해 막말 수준의 공세를 퍼부었던 자신만만 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겁함은 국정 철학인 것 같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데 찬성 또는 지지가 아니라면 뭐라는 걸까요?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일본이 방류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저에게는 찬성은 하지만 굳이 너희들한테 말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말로 들립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이미 온 세계가 압니다.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지지가 오염수 투기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걸 혹시 윤석열 정부 사람들만 모르는 겁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3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 철폐 요청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7월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과 공유해달라. 대통령실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가깝게는 7월, 멀게는 지난 3월부터 한국 정부의 오염수 방류 찬성 방침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IAEA를 못 믿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믿을 데가 없죠. 주술적 구판을 멈추고 얌전히 과학적 결과를 기다리기 바랍니다. 총리는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괴담 선동꾼들의 공포 마케팅은 멈춤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모든 발언과 자료가 찬성 방침에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을 향해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찬성 또는 지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행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했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입니다. 방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더구나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까?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해놓고 앞잡이라는 비판은 듣기 싫으니 대통령은 뒤로 숨고 당국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일본을 도와주니 일본은 한국을 우습게 봅니다. 애초 한국 정부는 방류 과정 점검을 위해 한국 전문가의 상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거부해 정기 방문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시료 채취부터 데이터 작성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과연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의 한국무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7월 나토 정상회의 때도 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달라.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 말을 무시하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단단히 호구가 잡힌 꼴입니다. 일본은 자국 어민들을 위해 약 8천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한국 등 주변국에 대한 피해 보상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 여당은 부랴부랴 2천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모두 5천억 원가량의 피해 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겁니까? 일본이 자국 안에 둘 수도 있는 오염수를 굳이 바다에 버려서 발생한 피해인데 당연히 일본이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무리한 부자 검세로 수십조 원의 세수가 펑크나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늘렸던 연구개발 예산을 깎았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 절절매면서도 일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아무 소리 못합니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음 수순은 수산물 수입 재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핵종을 기준 지하로 걸러서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계획일 뿐입니다. 그것도 실현 불가능하고 검증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먼저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자로를 폐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폐로란 해결료 파편을 경락 용기에서 꺼내어 밀봉한 뒤 밖으로 반출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1987년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도 아직 폐로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사능이 워낙 강력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로봇도 고장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거대한 시멘트 석관으로 덮었는데 30년이 지나 이 석관마저 붕괴할 위험이 커지자 그 위를 뉴 세이프 컨파인먼트라는 이름의 금속 아치로 감싸 놓았습니다. 원자로와 해결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핵반응이 다시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체르노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계속 퍼부어야 하고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지하수 유입으로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가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 14는 물로 희석해서 버리고 나머지 62개 핵종은 기준치 이하로 걸러서 내보낸다는 일본의 계획도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삼중수소를 아무리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같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정부는 삼중수소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과 같아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중수소가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과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리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이게 은폐가 아니면 뭔가요? 일본과 한국 정부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을 비롯해 죽음의 죄로 공인된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로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차로 정화한 오염수의 70%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2차 처리 이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알 수 없습니다. 2차 정화 뒤에는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합니다. 일본 발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세슘이나 스트론튬은 무거운 성질이어서 심해와 바닥에 가라앉고 물고기가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여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이 밖에도 요오드 129, 루테늄 106, 테크네티움 99, 플루토늄 239, 카드뮴 113M 등의 맹독성 물질이 오염수에 남게 됩니다. 기준치 이하로 걸러낸다고 하지만 기준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시대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중수소와 마찬가지로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유입되는 총량은 같습니다. 두고두고 지구와 인류의 후손들에게 쌓일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일어난 2011년 당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만든 동영상에 이런 사람들이 출연합니다. 하지만 성면이나 DDT 같은 악성 유해 물질도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기까지는 수십 년에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이때도 별 문제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밝힌 핵종은 삼중수소와 62개 핵종, 그리고 나중에 외부 전문가들이 밝혀낸 탄소 14를 포함해 64개인데 이게 전수가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핵종이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개 차관 뒤에 숨는 게 민망했던지 이번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총리가 나섰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꼼수로 가득 찬 일본의 계획을 신성 불가침한 약속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것만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호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이게 바보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어제 총리에 담아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계획대로 진행돼도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테러이고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만행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계획을 검증할 수단도 능력도 없습니다.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